칼을 뽑아든 한동훈.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칼을 뽑아들었다. 야당은 총리를 낙마할지 말지 만지작 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한 장관 취임사 정말로 언론들의 뜨거운 이례적인 관심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정의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며 비장하게 정의의 사도처럼 마치 한동훈 장관 취임사 연설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들도 많은데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김명숙 장관 16개 부처 임명 완료. 그리고 오늘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나란히 기차 타고 KTX 타고 대한민국 고속열차 KTX 타고 광주에 가죠. 대통령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트집 잡기에 불과했다. 이모, 한국 3M, 고성 뭐 이런 것.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헛발질 3종 세트 이런 걸 지금 대통령실에서 언급했죠. 국민의힘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한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사에서 조금 전에 이제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심발언을 했는데 양심에 따른 소신은 지켜져야 한다.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정익진 변호사님 진짜를 두 번 강조해. 진짜 검찰,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그리고 소신을 갖고 정당하게 한 공직 활동에 대해서 외풍을 법무부가 막겠다. 마치 이 말 들으면 가짜 검찰 개혁이 있는 것 같고 가짜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강조한 거고 그리고 뭔가 본인이 살아있는 수사를 했다가 조국 수사죠. 계속 좌천된 것,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막아주겠다. 뭐 이런 걸 계속 강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됐죠.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은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시험도 일찍 됐지만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검찰 외에 뭐 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로펌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 임관 성적 1등이었을 거거든요. 그만큼 나는 검사를 하고 싶었다. 검찰 1등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누가 몇 등이고 그런 게 대충 나오거든요. 어쨌든 최상위권인 건 확실하고 그런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또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검사 인관된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이제 출세를 다 했다. 난 검사가 된 것만으로 더 이상 출세할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어쨌든 그러한 한동훈 그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몇 년 동안의 검찰은 보기에는 이제 검찰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사의 역할이 확 줄었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그 특히 이제 한동훈 검사장 하고 싶은 말은 검사장이 장관 하고 싶은 말은 그 정치 검찰들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핍박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갖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상화시키고 싶다라는 그 생각, 진짜 검찰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검찰. 네네 우리나라를 이제 정상적인 나라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예. 함께 회복시키고 싶다라고 한 말을 취임할 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한동훈 장관이 진짜 검찰 개혁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항상 상대급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가 있으면 뭐 가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진품이 있으면 가품이 있고, 네. 진짜가 있으면 뭐 가짜가 있고, 히어로가 있으면 뭐 악당이 있고,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한 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 주도로 소위 검수완박, 그 검찰 개혁은 가짜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제 검수완박 이전에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았다. 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려고 하니까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안 당하려고 하더라. 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인사권을 발용하든 뭐 장관의 어떤 그 임명 뭐 통제권을 하든 또 실제로 검사의 수사권을 줄이면서까지 검찰을 압박한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그 소위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 속에서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찌됐든 간에 지연되거나 네. 해방을 놓았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면서 뭐 조국 법무장관 때 네. 그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팀이 해체되고 다른 곳으로 발령나고 그 과정에서 누가 뭐 사표를 쓰고 옷을 벗고 네. 지방으로 좌천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예컨대 울산 시장 선거권이나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 과도하게 말하자면 권력을 강화했거나 뭐 오버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어쨌든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아마 그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감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똑같이 윤석열 본인이 했던 것처럼 칼끝을 윤 대통령에 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라고 봤을 때 자기가 같이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단둘이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심이 서는 것이고 봐주지 않겠다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은 그런 차원에서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그럼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한동훈 장관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거와 어떤 방식의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군요. 한 장관은 그래도 레지티머시 즉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의 법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의의 법무부가 되겠다. 소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소신, 소신 있는 사람 존경합니다. 소신, 굳게 믿고 있는 바, 본인이 생각하는 바, 내지는 철저한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게 소신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그 소신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입니다. 누가 했던 표현일까요?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죠.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신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소신, 법조인에게 있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소신, 한동훈 장관에 있어서 소신 지금 표현이 같아요. 손정인 변호사님.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정말로 닮은 꼴입니까? 아니면 가치관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한 장관이 일부러 어떤 그 표현을 차용한 겁니까? 아니면 법조인에게 있어서의 소신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표현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나와 가치관과 철학이나 검찰로서의 어떤 소신이 비슷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지점을 보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검사로서 두 분이 이제 생활하다가 한 명은 대통령으로 한 분은 이제 장관으로 이제 취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텐데 취임식을 쭉 읽어보니까 사실 저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치 그리고 범죄인들이 발 딛지 못하도록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소신은 일체된다. 그리고 검사 출신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정치 검찰 논란이 많았었는데 정치권이라든가 권력의 외압에 이제 독립적인 또는 투명한 그래서 검찰이 어떤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소신을 지키겠다. 이런 다짐으로도 이제 해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연소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최연소 장관이기도 하고요. 예. 그에 앞서서는 최연소 검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아, 최연소 장관입니까? 최연소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정치적인 인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차차기에는 또 한동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치적인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첫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일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는데 취임사에 굉장히 애정과 열정과 에너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애정과 열정과 에너지. 그래서 좀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든 무슨 개혁이든 의지가 앞서면 의혹이 앞서면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너무 급격한 변화 때문에 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민주당이 검찰 개혁할 때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너무 성급하다, 급하다였거든요. 그래서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검찰 개혁이든 법무행정이든 또는 뭐 국정 전반의 일이든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체급이 뛴다. 오늘 어떤 조간신문은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 장면을 보도하면서 한동훈의 체급이 뛴다. 밑에 서울신문. 아, 우리 PD님들이 바로바로 앵커의 발언과 함께 탁 찾아서 띄워드리고 있는데 정치적 체급 얘기 좀 한번 묻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체급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적게 잡아도 장관 이상으로 봅니까? 아직은 장관이신데 네. 야당이 주목하고 또 소통령이라고 사실은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갑자기 지금 체급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관 이상이다, 체급은.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그 지금의 야당인 여당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꾸만 저격하고 또 공격하면서 체급이 올라갔는데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급을 키워줬다. 네, 그래서 뭐 때리면 때릴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뭐 그런 사례를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청문회 전에 정말 무수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오히려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의혹이 트집 잡기에 그쳤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주도했던 지금 야당의 법사위 의원들이 사실상 조금 망신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모, 그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어제 취임사를 보면서 굉장히 준비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미 일요일날 저녁에 검찰 내부망에 사직서를 올릴 때부터 저는 이 취임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의지도 청문회 결과에서 특별한 하자를 발견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저는 시간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여러 가지 뭐 발언들이 다 주옥같고 또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권수사 합동수사단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발언이 굉장히 현안을 잘 짚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금융 관련 범죄들이 정말 득세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말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금융 범죄들도 많이 난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1호 과제로 제시한 측면, 저는 뭐 본인의 체급을 본인 스스로 올리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체급은 장관 이상이다라는 어떤 김연아 의원의 해석 흥미롭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